전유 부분이 그 전전 양도되지 않았을 때, 이럴 때는 좀 이제 법률 관계가 단순하죠. 원래 그 중간에 사람이 많이 끼면 낄수록 이제 대위 등기를 해서 이렇게 넘겨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아직 전전 양도되지 않았을 때는 소송 자체가, 이전 등기 소송 자체가 간단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전유 부분이 이제 전전 양도되었을 때는 꽤나 이제 복잡한 그런 그 소송 구조가 이제 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적인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은 바로 그건데요. 전유 부분이 수분양자를 거쳐서 전전 양도된 경우 대지 지분을 이전 등기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이 수분양자를 거쳐서 순차로 이전 등기하는 방법이 가장 원칙적이죠. 구체적으로는 최종적인 전유 부분 소유자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서 종전 전유 부분 소유자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자신에게 이전 등기를 구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죠. 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이제 분양회사가 있고, 그 앞 분양회사가 다 지어서, 등기 넘겨주는 과정에서, 그 토지 정리, 구역 정리가 제대로 안 되는 바람에 늦어지고, 그러면 당초 분양받은 사람은, A였는데, 그 A가 전유 부분만 가지고 있다가, B한테 팔았고요. 그 다음에 C로 넘어가는, 마지막에 C가 이렇게 전유 부분을 갖고 있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이 그 대지권 정리하는 그런 방법은, 원래는 그 지금 대지권 등기 자체가 아직 분양회사로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그 분양회사는 A에게, 그러면 A는 B에게, B는 C에게 이렇게 이전 등기 청구를 하는 것이 이제 원칙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은 소송에서는 피고를 분양회사, 그 다음에 A, B 이렇게 잡고 C가 원고가 되는 이런 구조로 가고, 그 다음에 분양회사를 상대로는 원래 바로 넘겨달라고 하는 권리가 사실 없잖아요. 왜냐하면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C가 권리를 갖고 있는, C가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A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또는 그 경매 같으면은 뭐 전유 부분을 취득을 원인으로 한 그런 이제 권리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B 상대로만 청구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B는 또 A한테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A는 또 분양회사한테 청구할 수 있죠. 이런 이제 그 권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C는 그 B, C를 대위해 가지고 분양회사 상대로 A에게, 또 B에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C에게 이렇게 넘겨달라고 하는 부분을 하는 것이 이제 원칙적이 되겠죠. 자, 그런데 자, 이런 방법은 중간 취득자들이 많을 경우에는 재판이 복잡해질 뿐 아니라 이해관계 없는 중간 취득자를 재판에 관여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아까 제가 예를 들어드린 사례에서 피고를 무려 3명이나 잡아야 돼요. 그리고 또 사실은 그 A나 B나 재판에서 안 다툴지 이런 부분을, 만약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 나는 어차피 팔았기 때문에 대지 지분은 C가 가져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더라도 소송 기술적으로 그거를 A, B를 한꺼번에 소송을 넣어야만 이렇게 소송이 그 원만하게 이제 진행되고, 그걸 가지고 판결받아서 그 다음에 등기소에 가져와서 그걸 마무리할 수 있는 구조가 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툼이 별로 없는, 이해관계가 별로 없는 사람을 소송에 모조리 다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죠. 그러면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쁠 것이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담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 또 뭐 소송하는 사람도 괜히 사람 넣어가지고 소송비 더 부담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송달 안 되는 경우도 참 많아요.
피고가 여러 명이면 이게 송달하는 데만 한 1년씩 걸리는 이런 경우도 발생하거든요. 그게 당장 살고 있는 주소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주소를 알기 위해서 사실조회 같은 걸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 또 심지어는 또 외국에 나가 있고 이런 해외 송달 이런 부분이 겹치게 되면은 송달 자체만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 목적은 분양회사 갖고 있는 부분을 그냥 분양회사에서 등기만 가져오면 되는 그런 결론만 만들면 되는데 그 결론을 만들기 위해서 불필요한 중간자들을 모조리 소송에 집어넣어야 되는 것은 너무 어떻게 보면 그 사회적인 낭비 아니겠습니까? 대단히 불편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제 개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제도가 좀 고쳐졌어요. 바로 이제 이런 분양자를 상대로 해서 중간 취득자를 안 거치고 바로 이전 등기할 필요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부동산 등기법 60조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그 60조 들어오기 전에 부동산 등기법에 들어오기 전에 부동산 시행규칙, 부동산 등기법 시행규칙에 이제 근거를 두고 있었는데 이 시행규칙이 과연 어떤 법률적인 권리를 만들 수 있는 그 자격 자체가 되느냐라는 부분이 조금 밑에 보는 그런 판례에서 보는 것처럼 조금 이제 논란이 있어서 좀 명백히 하는 차원에서 그냥 법에다가의 그 내용을 집어 넣었던 거죠.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자, 1항 60조 1항 구분 건물을 신축한 자가 집합건물법 2조 6호의 대지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지권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구분 건물에 관해서만 이전 등기를 마쳤을 때는 현재의 구분 건물의 소유 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 사용권에 관한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등기법을 잘 모를 때는 좀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좀 법 조문이 애매하실 수가 있는데, 자, 쉽게 생각하면 그냥 지금 현재 전유분 갖고 있는 사람은 지금 땅 갖고 있는 사람한테 바로 대지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법률 구조는 잘 보시면은 누구와 누구는 공동으로 대지 사용권에 관한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와 하면은 현재의 구분 건물의 소유 명의자인과 누가 구분 건물을 신축한 사람이 이렇게 돼 있어요. 구분 건물을 신축한 사람이 대지 사용권을 취득했죠. 구분 건물을 신축한 사람은 그 구분 건물의 현재 소유 명의인과 공동으로 대지 사용권에 관한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구조나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요걸 조금 이해하시려면 부동산 등기법을 좀 한번 보시면 좋을 텐데, 부동산 등기법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해 온 게 있는데요. 부동산 등기법 한번 여러분들이 다음에 한번 찾아보세요. 23조네요. 23조. 23조에 보시면은 그 23조에 보시면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2항에는 2항, 3항 이런 데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 공동신청주의입니다.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신청주의.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매매를 생각해 보시면 될 텐데요. 매매해서 사고 팔 때 등기가 공동으로 들어가요. 파는 사람 도장과 사는 사람 도장이 공동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두 사람이 이제 같이 공동 신청을 할 때 등기의 어떤 안정성, 권리 관계가 제대로 넘어가 있구나, 이걸 넘기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그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동신청주의를 원칙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외적으로 이제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23조 2항인데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는 그 등기 명의인이 될 사람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그렇죠. 그때는 이제 예를 들면 집을 지었는데 집 지을 때 누구 상대방이 없잖아요. 자기가 지었기 때문에. 그때는 혼자 신청해서 보존 등기한다 이런 뜻이에요. 뭐 그건 맞고요. 그 다음에 뭐 상속, 합병 이런 경우인데 상속 한번 보시죠. 상속해서 사람이 돌아가시고 사람이 사망하고 누군가 상속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누구하고 같이 신청을 하겠습니까? 상속 등기를. 살아있는 사람이 혼자 신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사항 등기 절차의 이행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 예를 들어서 이전 등기 하라 이런 판결 절차 같은 경우는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판에서 등기 안 주려고 하는 사람 상대로 해서 재판해가지고 이전 등기를 받아왔다. 그러면은 그 판결문 가지고 그 등기 의무자에 해당되는 사람 동의를 받아서 뭘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왜냐면 해줄 리가 없잖아요. 서로 다툼이 있고 감정도 안 좋고 한데. 그러니까 그런 판결을 가지고는 물론 이제 확정 판결이 되겠죠. 그 판결 가지고는 등기 권리자 되는 사람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판결문 가지고 뭐 확정 증명원, 뭐 송달 증명원 이런 법원에서 그 구비하는 부속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에 혼자 제출하더라도 신청하더라도 그것은 받아주게 돼 있단 말이죠. 뭐 그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걸 왜 이제 말씀을 드렸냐면 그 부동산 등기법은 이제 60조가 나오게 된 그 부분의 구조를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이제 지금 부동산 등기법 60조는 집 지은 사람하고 건물 지은 사람하고 그 다음에 최종 전유부분 소유자하고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등기를 등기 권리자 아까 부동산 등기법에서 보신 것처럼 원칙적으로 단독 신청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공동신청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구하고 공동신청을 해야 되겠어요?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신청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분양회사가 짓고 그 다음에 처음에 수분양자인 A한테 넘어가고 그 다음에 B, C를 거쳐서 지금 최종적으로 C한테 와 있는데 C가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누가 등기 의무자가 되겠어요? 그것은 당연히 C 앞에 있는 B가 등기 의무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매매 계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또는 경매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바로 그 분양회사를 상대로 야 나한테 넘겨줘 내가 최종 전유부분 소유자니까 내한테 바로 대지권 넘겨줘 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이게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의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그 판결을 뭔가 이제 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분양회사가 동의하더라도 사실은 안 될 수가 있죠. 등기 권리자와 의무자의 관계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판결을 받으려 그러면은 원칙적으로 C는 현재 B한테 샀기 때문에 B한테 청구하고 그 다음에 B의 권리를 대위해서 A한테 청구하고 그 다음에 A의 권리를 대위해서 분양회사를 청구하고 분양회사에 대해서 청구하고 하는 그런 구조밖에 사실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전 이런 그 부동산 등기법에 이런 그 제도가 보완되기 전에는 이런 그 여러 명의 피고들을 상대로 중간 취득자 여러 명의 피고들을 상대로 이렇게 복잡한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아주 어떻게 보면 좀 이게 난이한 조금 수준 낮은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법이 만들어지면서 그런 부분이 이제 개선이 됐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 2004년도 이 판결 같은 경우는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등기 절차 이행이라고 해서 이걸 대지권 표시를 넘겨달라, 등기해달라 이런 취지입니다. 전유 부분 낙찰자가 20조를 근거로 해서 대지 지분의 이전 등기를 받기 위해서 소제기한 그런 사안인데요. 전전양도된 전유 부분 최종 소유자인 원고가 이 이전 등기 청구권에 대해서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는지 그 근거가 뭔지 이런 걸 판단했는데 요 사안은 지금 부동산 등기법 아까 60조가 도입되기 전에 그 등기법 시행세칙에 원래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시행세칙에 근거해서 이제 판단을 했어요. 어쨌든 결론은 이 원심은 뭐 시행세칙이 그런 그 아까 분양회사를 바로 상대로 해서 이전 등기를 구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시행세칙이 될 수가 없다. 그것은 권리라고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한 것을 대부분은 거기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점이 틀리긴 한데요. 어쨌든 지금 이런 제도 그 연역을 거쳐서 시행세칙에 있다가 부동산 등기법에 다시 정식으로 반영이 되고 하는 그런 연역을 거쳐서 지금 이런 소송이 가능하다. 직접적으로 청구하는 소송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쭉 길게 뭐 이론적인 설명이 좀 되어 있는데 뭐 시행세칙이 아까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원심 판단이 왜 잘못됐냐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조금 이렇게 반박한 그런 취지인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시행세칙은 뭐 지금은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08년 사례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요. 그런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인천지방법원 2010년 사건도 여기 마찬가지로 분양자 상대로 대지권 변경을 직접 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고요. 네. 다 비슷한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수원지방법원 2011년 사건인데요. 원래 이 유모 씨란 사람이 분양회사, 주식회사 C모모라고 하는 그런 분양회사로부터 구분 건물을 분양을 받았는데 유모 씨가 그 유모 씨의 그 전유 부분을 경매로 취득한 사람이 바로 원고입니다. 그래서 원고가 이거 대지권 정리하기 위해서 이제 소송을 한 그런 사건인데 분양회사인 피고회사 C모모에게 토지를 분양한 피고공사, 뭐 예를 들면 토지공사 이렇게 생각하시죠. 토지공사로부터 분양받아서 C모모가 분양 사업을 하고 이런 구조가 나온 거죠. 그래서 토지공사가 지금 그 등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토지공사를 피고로 하고 C모모를 피고로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피고공사와 피고회사 C모모를 공동 피고로 해서 제기한 이전등기 청구 소송입니다. 이전등기 청구 소송. 그래서 여기에 이제 대지 사용권은 누가 취득했겠어요? 대지 사용권. C모모가 취득했죠. C모모가 분양회사인 C모모가 취득했는데 이 C모모는 아직 C모모 앞으로 등기도 지금 안 와 있으니까 현재 등기를 가지고 있는 피고공사를 같이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C모모가 피고공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이전 등기 청구 이런 걸 대위해 가지고 C모모 앞으로 넘기고 그죠? 그 다음에 원래 정상적으로 하자 그러면 C모모에서 다시 유모씨로 넘기고 그 다음에 유모씨에서 나한테 넘겨라 이렇게 이제 등기가 청구가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건은 그 유모씨를 피고에서 빼버렸어요. 유모씨를 피고에서 빼버린 겁니다. 왜 뺐겠어요? 왜 뺄 수 있었겠습니까? 아까 그 정황 때문이죠. 그 부동산 등기법 60조 관련된 그 부분 때문에 굳이 유모씨를 넣을 필요가 없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분양회사인 C모모에게 바로 아까 60조에 근거해서
또는 아까 시행세칙에 근거해서 이렇게 바로 대지권을 달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보시면 주문이 이제 요런 대지 중에서 자기 원고가 지금 가지고 올 수 있는 권리는 아주 면적이 작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토지주택공사네요. 토지주택공사는 피고 C모모에게 요 지분에 대해서 이런 지분에 대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게 이제 C모모가 그 피고 공사로부터 뭐 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005년도 12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C모모는 원고에게 요런 지분에 대해서 전유 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이게 이제 경매를 취득했기 때문이거든요. 전유 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를 이행하라 이렇게 판결한 거죠. 만약에 이제 우리가 아까 20조를 등기법 60조를 잘못 오해하게 되면은 그냥 지금 등기 갖고 있는 사람한테 바로 청구한다. 이전 등기 청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러면 등기는 현재 피고 공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바로 피고 공사한테 등기 넘겨달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지금 아까 60조에 보신 것처럼 그 지은 사람이 그 건물을 지은 사람이 대지사용권을 가진 사람, 처음에 가진 사람을 상대로 바로 현재 전유부분 소유자가 바로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피고 공사는 별도로 피고를 넣어야 되는 또 피고 C모모도 바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구조가 지금 되어 있다는 부분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대지사용권이 언제 성립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이게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1년 판결이고요. 환지 과정에서 일부 필지에 대한 토지구역 사업 지연으로 이전 등기되지 못하던 중 환지된 대지들의 집합건물이 건축되면서 일부 전유 부분에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해당 전유 부분과 이전 등기 되지 못하고 있던 일부 지분의 해당 지분이 피고에게 이전된 다음에 저당권 실행으로 원고가 전유 부분을 낙찰받아서 피고를 상대로 사안이 복잡해서 이렇게 설명이 조금 이렇게 어렵게 돼 있는데 결국은 하여튼 원고가 전유 부분을 낙찰받았어요. 낙찰받고 그 다음에 피고 상대로 피고 앞으로는 그 대지 지분이 와 있었거든요. 근데 저당권 설정할 때는 대지 지분이 그 피고한테 와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등기상으로는 그냥 전유 부분에 대해서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저당권 실행으로 낙찰을 받은 원고도 전유 부분만 등기받아 왔고 그래서 뒤늦게 이제 그 피고 앞으로 대지 지분이 와 있던 상태에서 그 피고를 상대로 대지 지분 넘겨달라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주문 같은 걸 좀 보시라고 했는데요. 피고는 원고에게 요런 매각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를 이행하라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자, 다 구조는 비슷합니다.